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 선생입니다. 최근에 오픈AI GPT 4.5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 언어, 오디오, 시각, 비디오 및 3D를 넘나들 수 있는 다중 모드 기능과 복잡한 추론 및 여러 모드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모델,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현재 레딧의 유출 관련 게시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다음 호황장세에서 저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가상현실 이 세 가지 섹터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유는 절대 올해 2차 전지 상승률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지난 몇 달 동안 이 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니 시세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지 못했다면 이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돈을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때가 되면 제가 좋은 소식을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시세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난 주말 분석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날 장 마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중 2564와 838로 한 주간 각각 1.82%, 0.96% 오르며 두 지수 모두 중요한 저항선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이번 주 상승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시세가 일부 요동칠 수 있으니 일요일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편 코스피와 코스닥의 추세는 이틀째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는 오후 2시 이후 일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 이날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보유 지분과 관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분할을 외자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가지 가능했던 이유는 최근 몇몇 코스닥 시장 대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재상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코스피 시장 상장의 한 가지 장점을 기관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과 외국 자본이 매수할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투자만 하면 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일부 선두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이고 새로운 시장에 온다면 가장 먼저 큰 시가총액을 가진 가장 잘 알려진 기업 및 가장 친숙한 기업을 매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작거나 덜 알려진 주식을 먼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통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부터 고려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달러 기준으로 4천억 달러도 안 되는 데다 미국 대기업에 비해 시가총액이 특별히 큰 편은 아니지만 잠재력은 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있어 이런 회사는 눈여겨볼 만할 것입니다. 또 일부 한국 기업이 국제지수에 포함될 수도 있어 종목 선택에서는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passively income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외자 투자의 한 가지 장점을 그들이 너무 높거나 낮은 평가를 하지 않고 회사의 발전 상황에 따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외국인이 주목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 요인으로 인한 다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회사의 진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시장 간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실적에 따른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평가를 보면 일부 업종이 쇠퇴하고는 있지만 주가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스의 더블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평가는 높았을 겁니다. 물론 한국 증시뿐 아니라 많은 시장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가장 주목했던 것은 코스닥 시장의 회사들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 50위 안에 드는 대형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상위 50개사가 하락의 주역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주식을 사지 않지만 공매도를 할 때는 이런 주식에 자주 손을 댔습니다. 시가총액이 충분히 큰 회사만이 외자의 대량 공매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회사만이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은 시가총액이 작고 인지도가 낮은데 외국인은 이들 기업이 시가총액을 조작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포지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작하기 쉽지 않으며 시가총액이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최근 몇 달간 시장이 하락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277,810와 같은 주식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주식들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상승률이 하락 속도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코스닥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더 부정적이게 되었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두 시장에 대한 기관의 순매수 정도는 이런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성장과 개인 투자자의 투자 부족으로
많은 회사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최고 회사에 비해 여전히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이윤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도 일종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회사는 뚜렷한 글로벌 확장 계획이 없어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이는 특히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아 연간 수익률이 10% 안팎에 불과하거나 몇 년째 오르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이 점차 줄어들어 시장이 점차 고갈되고 평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일부 해외 시장에서 대형주 지수가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일부 대형주들의 상승률은 매우 빨랐고 이에 반해 중소형 시가총액을 가진 섹터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주 상승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일반 브랜드에서 최고급 소비재 회사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국내 소비 업그레이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0에서 40년 전 이 단계를 거치면서 주가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또 일부 기관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과 유사하게 주식을 집단으로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소 시가총액 주식의 하락은 대체로 매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래에 뚜렷한 상승세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 모두 일종의 펄스식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올랐다가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하락하는 것을 흔히 약보합세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투자에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도 현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투자 기간을 단축하고 더 단기적인 초단기 거래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고 국제시장 확장 가능성이 있는 대형주 몇 개를 선정해 중장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시간과 분석이 필요하니 결국 저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제 소식을 기다려주세요. 물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과 같은 신기술 산업에서도 저희는 분명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우리가 어제 판 주식과 오늘 아침에 절반을 매도한 주식이 우리가 매도한 이유로 모두 떨어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많은 결정은 옳았지만 저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매우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 거래의 경우 우리는 주가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제가 제시한 가격이 여러분들의 실제 매매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초단기 모델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거래에 실제로 약간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매우 빠듯합니다. 초단기 모델에서 저는 보통 주가가 빠르게 오를 때 주식을 사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식은 당일 바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샀던 주식인 시젠과 위메이드를 포함해 여러 주식들이 하루 이틀 안에 10에서 20%의 이익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는 동안 아마도 여러분은 그때 다른 일로 바빠서 제때 움직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세를 보고 망설이다가 이미 시세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급하게 주문하기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았거나 놓치거나 했을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도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제일 먼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시세가 하락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매도하고 싶다면 뭔가 아쉬울 수도 있고 그 후 1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계속 하락하여 몰리거나 매우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될 겁니다. 또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상승할 때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매수 시 더 높은 가격 차이로 인해 비용을 1% 이상 인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대한 여러분이 다 사들인 다음에 주문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 실적과 제가 제시한 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두 저의 안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주문을 클릭할 수 있다면 이상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의 수익이 대략 25에서 30%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주식의 등락폭을 합한 것이지 총자금의 증가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분을 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개의 주식을 샀고 어떤 주식은 모든 분들이 제때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침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놓쳤다면 이익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그 뒤의 주식을 놓치면 여러분은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3개의 주식을 놓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계산해봤을 때 왜 전체적으로 손해이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신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도 더 많은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제 비서에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최근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이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으로 모두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보유 주식 중 오늘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KINX093320입니다. 이 주식은 가장 먼저 10월에 사들인 것으로 이번 주 상승을 앞두고 한동안 횡보했습니다. 우리는 10월 6일부터 첫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11월에도 여러 번 추천을 해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주 12월 11일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구매를 추천드린 것입니다. 이 이틀간의 상승폭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주식은 우리가 살 때마다 평고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최근에 왜 평고화 전략을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디 거래를 하고 지지와 저항만 보고 시장 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래 시스템은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모두에게 설명했는데, 바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주가와 거래량에 따라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을 때 이와 동시에 거래량이 늘면 그만큼 시장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수 시 손절 지점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손절 지점에 닿으면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좋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단 실행하지 않고 손절 지점을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르면 우리는 손절 수준을 업데이트하고 그것이 가속화되고 대량으로 상승한 후에 다시 매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KINX의 손절 지점을 한번 갱신했는데 아직도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으로 예정이니 다음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봅시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100%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 때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빠른 상승세도 포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KINX의 상승률이 3%에 달했는데 이는 많은 평범한 주식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고화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약세장이에요.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세장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2배로 늘릴 수 있는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승 초기에 이 주식을 포착할 수 있고 평고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주식이 이미 높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추세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이고 심지어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높은 곳을 두려워하거나 항상 저가 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가 매수는 가장 제협지 못한 방법입니다. 어떤 주식이 여러분에게 바닥 드러낼 때 여러분은 왜 그런지를 반드시 똑똑히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이 시장의 모든 사람은 바보고 바닥에서 매수했으니 내가 가장 똑똑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주가가 매우 낮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직 하락세가 끝이 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저가 매수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시장 단계가 좋을 때 쫓으며 리스크 컨트롤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분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설정하고 손절 지점을 설정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많은 시장이 그렇듯이 우리가 모르는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격 자체에 대한 분석, 시장 수요 또는 투자 수요에 대한 분석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런 수요는 최종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비롯됩니다. 많은 장점을 끌어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장에 직면할 때 갖추어야 할 겸손한 자질과 큰 시세를 잡는 진정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사실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는 항상 우리 투자의 중요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수요 원리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하고 또 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블록체인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 방법을 묻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오늘 저는 기초 논리와 제가 투자했던 2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이 방면의 제 경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란 무엇일까요? 보통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인터넷 기술 분야로 볼 수 있는데 나스닥과 같은 시장으로 일종의 주식시장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시가총액, 선도주,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반 주식과 유사한 거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1.5배에 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쉽게 성장할 수 있으며 제가 가장 사고 싶은 주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다음 2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미국 소비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투자 시장도 빠르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대기업이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자는 현재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후자는 미래의 수요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유망한 기업의 대표주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관련된 모든 업종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삼성이 진정으로 새로운 업종을 창조하는 것은 비교적 적은데 왜 그럴까요? 시장 수요는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해 검증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전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부 상장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를 양산하는 세계 최초의 상장사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수요는 골프카트, 순찰차, 관광버스 등 초단거리에만 집중됐습니다. 테슬라는 먼저 전기차를 스포츠카로 자리매김하며 시장을 선도해 전기차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고급 패밀리카를 생산하여 벤츠, S클래스 등과 경쟁했습니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일반 가정용 자동차를 생산하여 일반 가정용 자동차와 경쟁했습니다. 테슬라의 행동은 시장 수요를 앞서는 것으로 먼저 제품이 있어야 하고 점차 사람들이 이 제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 제품이 그렇게 훌륭할 수 있는지 몰랐고 자신이 정말로 필요하는지 몰랐지만 보고 나면 갖고 싶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마력인 것입니다. 이 둘은 투자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전자는 승률이 높고 배당률이 낮습니다. 이런 방식에 있어 전형적인 투자자는 워렌 버핏입니다. 후자는 승률이 낮고 배당률이 높습니다. 이런 방식에 있어 전형적인 투자자는 세코이아 캐피탈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수요가 막 확인되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역시 미래의 수요 해결과 현재의 수요 해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래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전에는 아무도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탄생했습니다. 달러에 범람하면서 비트코인의 총량이 제한된 특성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자산 대분의 옵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아가 투자 수요를 이끌었습니다. ETH가 탄생하기 전에는 아무도 분산식 가상 머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사용자이자 자산 대분을 위한 투자자인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은 현재의 수요가 아니라 미래의 수요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BTC와 ETH가 개발된 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두 시스템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수요는 존재하며 발전 중입니다. 따라서 더 큰 블록인 DCH,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인 솔라나, 영지식 증명, 사이드 체인 및 분할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의 탈중앙화, 메타버스에서의 암호화 자산의 응용, 분산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셜 제품 및 게임 제품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중 일부는 XE, GMT, AAV, CRV와 같은 거대한 제품 수요를 직접 생성했으며 이러한 제품은 실제 사용자에 의존하여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는 아직 시장 수요가 부족하고 BCH, SOL, CAK와 같은 대규모 자본 지원에 의존하여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도 자본에 의존하여 크게 증가했습니다. 루나처럼 초기에는 엄청난 시장 수요가 있었지만 디자인 결함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던 제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또한 큰 상승 주기를 제공하며 극락 과정에서 더 많이 참여하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자금 유치는 선형적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미국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경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코드는 모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관련 혁신과 인터넷 창업이 실물 기업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가속화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효율이 아닌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삶의 강점은 없고 정신적인 욕구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 또는 감정 주기의 영향을 받으며 주식시장의 전통적인 실물 기업보다 더 큽니다. 주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더 많은 창업 및 투속 효과를 이끌고 자금을 희석하며 자산 가격의 하락을 주도합니다. 이것으로 한 차례에 나선 상승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상승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특히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산 가격 상승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자산별 등락 순서가 있습니까? 각 차례에서 주기적인 자금 유입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때 그들은 어떤 자산을 먼저 할당합니까? 가장 먼저 배치된 것은 비트코인으로 인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시장 가치 현재 8천억 달러 이상이자 블록체인의 본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강세장은 먼저 비트코인의 강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ANKR이나 DYDX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내놓는다면 그들의 상승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두 개의 화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외부 자본은 먼저 이런 자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증분 자금을 가져오는 동시에 이러한 몇 가지 자산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부 자본에 의해 장기간 지원되어 퍼블릭 체인, 거래소, 금융 서비스와 같은 상위 기업의 기본 자산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소, 플랫폼 코인, 게임 자산, 프로필 NFT, 대출 제품, 스테이블 코인 등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셋째, DOGE, POPLE, SATS 등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 일론 머스크와 같은 강력한 커뮤니티에 의해 주도되는 밈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넷째, ADA, ETC, BCH 등과 같은 오래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더 친숙한 자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바로 진정한 수요를 가진 대중이 사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투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시에 특히 좋아했던 상품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장의 기회가 어디에 나타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Axie Infinity는 모바일 게임으로 포켓몬스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반려동물 대전 게임입니다. 그중 Axies가 NFT 암호화 자산로 존재한다는 것은 각 Axie가 독특하고 블록체인상에서 검증 가능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Axies를 매매, 거래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20년부터 Axie 프로젝트는 CG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낸스 출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자 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증가는 화폐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20년 말부터 21년 초까지의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 초기 단계이고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투자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초창기에도 샀는데 상장 첫날 시초가는 0.1달러, 종가는 0.2달러였습니다. 반년 후 최대 11달러까지 50배 증가했습니다. 그 후 5월에 비트코인은 한 차례 하락했습니다. 시세 흐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먼저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주식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평균 수익은 약 30배 정도였습니다. 7월 때 다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게임 스튜디오가 Axi의 규모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많은 학자 게임 스튜디오의 프로게이머는 학자라고 합니다를 고용하여 게임을 진행했고,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계약율 주관적인 지표, 나중에 여러분께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을 보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동안 요율은 줄곧 마이너스 요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상승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가격이 원래의 요동 구간을 돌파했으며 주가가 특히 빠르게 상승했으며 거래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가 거래량의 판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샀는데 샀을 때 이미 너무 빨랐어요. 충격 원가를 계산하면 당시 매입 평균 가격은 8.5달러였습니다. 이후 BTC가 다시 하락할 때까지 보유했는데 11월 초에는 가격이 최고 16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돌파 시점부터 따져보면 10배가 넘는 상승폭입니다. 팔았을 때 평균 이익은 약 14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대규모로 게임을 하건 게임 스튜디오는 대규모로 돈을 벌었습니까? 그 자체로 코인에 대한 실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화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 전체 시장이 하락하고 게임의 수명이 점차 고갈되어 화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시간대에 전 과정에 걸쳐 그것의 성장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80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누적 이익입니다. 실제로 저는 두 번째엔 지분을 꽉 채우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투입 자금으로 따지면 약 100배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동일한 경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스텝입니다. 플레이어는 걷기, 조깅, 달리기와 같은 야외 활동을 합니다. GMT 줄인 메타버스 토큰과 GST 줄인 세이로시 토큰 등 디지털 화폐를 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암호화폐 및 NFT와 결합하면서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신체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게임 방법은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참신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회적 경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소 피트니스 습관에 딱 맞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실제 수요에 적용에 속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니 누가 안 하겠어요. 최초로 솔라나 퍼블릭 블록체인의 해커톤 커뮤니티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먼저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 후 미국, 일본, 호주,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장 육성을 거친 후 코인 발행을 시작했고 상장했습니다. 당시 청약 가격은 0.01달러였습니다. 첫날 종가는 0.13달러입니다. 그 후 게임의 플레이어 수가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그동안 Axie를 놓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용자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 수의 증가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안전 한디입니다. 그래서 신권 청약을 제외하고 상장 첫날부터 과감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 후 시즌은 스테미 서버는 사스에서 BSC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확장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게임은 자본의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4달러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시장 병목 현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세장 기간에 한 것으로 매우 대표적인 투자입니다. 저의 평균 판매가는 2.5달러 정도였으며 2달 동안 17배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두 가지 투자 사례는 모두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식별할 수 있는 소비 수요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의 투자 원칙으로서 이중 자본에 의한 지원을 보조하지만 제품 우위든 자본 우위든 모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을 연구하고 싶다면 오늘 공유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런 논리를 추천드립니다. 1점 제작 초기, 2점 식별 가능한 시장 수요, 3점 고속으로 확장되는 가입자 수 또는 매출액, 4점 자본이 뒷받침하는 신호, 5점 가격과 거래량은 기술 신호. 이러한 조건들이 반드시 하나하나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족된 조건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여러분은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도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요. 또한 최근 이 시장의 하시슈도 비교적 많습니다. 얼마 전 블록체인 내부에서 부화한 인스크립션으로 수십 배 오른 코인이 탄생했습니다. SOL 및 AVAX와 같은 일부 퍼블릭 블록체인도 업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증가폭도 몇 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10월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몇몇 분들은 저에게 저의 참여와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덜 접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안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방향에서 출발해서 점차 사용자와 자본 지원이라는 두 가지 세부 사항을 이해합니다. 암호화폐의 강세장은 자금과 시장 수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충분히 혁신적이기만 하면 항상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야로는 가상현실 기술 활용, 체인의 코인을 활용한 전통 금융자산 투자, 인공지능의 분산 활용, 게임과 소셜 등 앱 활용, 금융혁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에 대해 많이 논하지 않으니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거나 저와 토론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호황 강세를 노리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관련 업종일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분석해서 시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2차 전지처럼 말이죠. 둘째,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시장의 분화인데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추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 대한 것인데 저는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분석을 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 암호화폐 시장, 등락 논리와 다른 유형의 자금 구조, 그리고 제가 이전에 기회를 포착한 투자 경험, 그리고 최근의 시장에 실제로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우리는 다음 주 상황을 함께 분석하고 몇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모레 뵙겠습니다.